북한에서 탈북을 하시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의 실상을 밝히고 오신 김영순 여사님이신데, 이분은 평양 종합예술학교를 졸업하시고 최성희 무용가의 수제자로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돼서 북한에 있는 요덕 수용소에서 9년간을 복역을 하시다가 탈북을 결심하시고 자유를 찾아서 이 남한 땅으로 오신 분입니다. 자, 탈북자 원로 대표이신 김영순 여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대한민국 건국과 모든 태극기를 빛나이는데 일생을 바친 여러분 앞에서 자격도 안 되는 김영순이 강의하는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나이 먹으리 많지 먹었습니다. 1937년생이고요. 저의 부모님 고향은 경북 안동 김씨 제자돌림의 항렬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오빠가 항일을 했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게 돼서 중국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연안에 있었습니다. 그 연안파가 북한에서 이제 다 먼저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연안파, 소련파, 독립운동가를 체계적으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숙청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김씨왕조를 만들어야 지구상에 영원히 생존하기 위해서 러시아 45년도 카이로 선언에서 남과 북이 분리됐는데, 김일성은 북한을 러시아 고문들이 한 500명 와 있었습니다, 평양에.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다 러시아로 보내고 파리로 휴식도 안 했습니다. 김일성이 자신이 독립도 하고 해방도 했다는 설로 북한 인민들을 교육교양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정말 김일성을 위하여 살고 김일성을 위하여 죽으라는 그 설교에 목이 매도록 살다가 대한민국 자유품에 안긴 사람입니다. 저는 북한에 제가 겪은 고충과 식구를 다 죽이고 손녀도 없고 손자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사이도 없고 남편 없이 49년 신광수 일파됐던 간첩이 김대중 때 북한에 송환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포항 출신인데 일파됐던 간첩입니다. 간첩으로 나오자면 2명을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서 잡아여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남편이 끼워서 1970년 7월 4일 조선백과사전 출판사로 출근하다가 없어졌는데, 지금까지 49년 동안 어느 수용소에 갔는지 무엇 때문에 갔는지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황입니다. 이런 걸 좀 알아야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를 잘해 줍시다 하고 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한은 세계적으로 비밀이 제일 많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비밀이 정말 엄청 많고, 북한에 대해서 중앙당 조직 지도부 김기남이, 최태복이, 양영섭이 김일성이 친척입니다. 그 사람들 김원웅 보위부장, 그다음에 최룡해, 이런 사람들이 속해 있는 조직 지도부에서 토론된 것은 북한의 중앙당에 근무해도 모르는 것이 북한의 현황입니다. 이렇게 가장 비밀이 많은 나라,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어서 이제 알아보니까 김일성에도 죄 지은 죄가 엄청 많구만요. 자기를 그렇게 거짓말로 둔갑이 돼서 북한의 수령이 되다 보니까 김일성 신조와 신념화 신격화로 전민을 불도가니에 몰아온 김일성, 정말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고 정말 사지가 떨립니다. 저는 식구를 다 죽고 왔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요독 수용소에서 죽은 것도 가만히 떼기로 제가 지게로 지고 가서 묻었습니다. 여기는 너무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자유 속에 살고 있음 인민이 다 소리칠 수 있고 다 말할 수 있는 권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15년, 너무도 감사하고 가진 것은 없어도 태극기 아래의 국민으로서 늘 감사합니다 하고 삽니다. 왜 감사합니다 하는가? 저는 아침에 자고 깨면 북한에선
5시 반에 통장, 여기로 말하면 통장이 문을 두드리거든요. 가가호호 문을 두드립니다. 5시 반부터. 동원 나오라, 모내기 전투 나와라, 가을거디 전투. 북한처럼 전투 많은 나라 없어요. 가을거디 전투, 옥수수 전투, 뭐 배추 전투, 모내기 뭐 하여간 맨 전투예요. 그렇게 하고 전민을 총동원시키고 앞으로 gat해서 따라가야지 조금이라도 나고 하면 나고자가 돼서 정말 살 수 없는 자유를 박탈당하는 나라라는 걸 좀 아셔야 대한민국의 국가 간 사회정치 간 인생관을 똑부러지게 가지고 태극기 아래 국민이 얼마나 좋다는 걸 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정말 심장으로 느껴줍시사 하는 게 바람입니다. 북한도 길바닥에 가는 거는 붙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오늘의 충신을 내일의 배신자로 숙청시킴으로 해서 인민을 영원히 충성하라. 김일성을 위하여 살고 김일성을 위하여 살아 숨쉴 때만이 자유가 할당된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만약 자기절로 자기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주의적으로 시간과 조직 생활에는 참가하지 않을 때는 정말 일주일이 자기를 위한 시간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월요일에는 각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당생활총화, 직맹생활총화, 농군맨 생활총화, 여맹생활총화, 소년단 생활총화, 사로총 생활총화를 해야 됩니다. 일요일 날에는 가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합니다. 북한은 여기는 모두 회장, 대표, 이사 다 이런 직책을 갖고 있지만 북한에는 여자들은 56살에 은퇴하게 되면 다 아줌마입니다. 아줌마 이외 호칭 없습니다. 아무리 인민배우래도 인민배우 이렇게 존칭을 쓸 수 없습니다. 아줌마입니다. 남자들은 60 하나에 제대되면 다 아저씨고 아바입니다.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런 거 모르면 북한에 대한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다 저의 정말 1970년도에 저는 반동이 된 사람입니다. 1970년도 반동된 사람은 한국에 온 적이 저 하나입니다. 3200명 중에 저 하나라고 보시면 정답입니다. 저는 1970년 8월 1일 여행자산 전 최승희 제자 돼서 조선인민군협주단 무용배우 13년을 했습니다. 당대회 김일성이 베푸는 연회 김일성이하고 악수도 해보고 정말 각 나라 분카르노 스카르노 대통령 말리 대통령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대통령 쿠바 피델 카스트로 이런 사람들 각 나라 수반들 다 봤습니다. 다 악수도 해봤고 공연이 끝나면 협주단 무용 배우들은 다 앞에 서거든요. 끝나면 그럼 김일성이가 각 수반들하고 무대에 올라오면 다 악수하고 사진도 같이 찍습니다. 북한에는 카메라로서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다 조직된 사람들만이 사진을 찍고 그것을 협주단이면 협주단에만 보관합니다. 절대 개별적인 사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저는 한 장 훔쳐 가져온 게 있어요. 우리 친척이 달라 그래서 협주단 배우 생활하는 거 한 장이 있습니다. 제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말 그 70년도에 보이브 300 제가 협주단 생활하다가 남편이 백과사전 출판사 아까 말했잖아요. 신광수하고 같은 부서에 있었거든요. 1호 편찬처에 있었거든요. 김일성이 그걸 출판하는데 그러다가 못 나오는 수용소 간 이후에 저는 8월 1일에 외국 여행자 무용을 67년도 최승희가 숙청될 때 저도 그만뒀습니다. 남편이 너무 출장을 다니고 공연 다니니까 세간살이도 못하고 볼 수도 없다 그러면서 못하게 해서 무용을 그만두고 외국 여행자 상점 상업부 지도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현대 신세계 롯데 모든 백화점 대통령도 가고 저도 갑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으면 너무 자유가 좋죠.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만경대 칠골 할머니, 허담의 부인이 직총중앙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김영직 사범대학 명예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경희, 김일성의 딸 경희, 김정일이 상점에 오면 뭘 사시겠습니까? 다 포장을 해서 차까지 갖다 오던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그런 거를 할 자격은 사실 없죠.
여기로 탈북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러나 북한에서 사는 70년도까지는 최상의 금수저로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이롬이 탔습니다. 북한의 쌀은요, 아무리 간부들한테 가는 거라도 부수상급 이상이나 그렇게 했는지 중앙당 간부들이나 그렇지, 다 돌이 시치면 한 바가지 시치면 한 숟가락 남아 돌이 나옵니다. 그거를 다 현물세로 바칠 때 선별할 수가 없거든요. 1호미만 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70년도까지 1호미 타먹고 살았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김일성의 선물이 1년에 한 번씩 20kg 옵니다. 베니다 상자에다가 나무로 한 거, 거기에 이제 사과, 배, 그다음에 새해를 축하합니다. 달력하고 연하장하고, 그다음에 수인삼주, 수산놈주, 소고기, 돼지고기, 그다음에 선물 캔디, 선물 과자, 이렇게 해서 20kg가 포장돼서 12월 31일 날 후방총국에서 이제 집으로 갖다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북한에 사는 동안은 계속 70년도까지는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70년도 8월 1일에 제가 외국 여행자 상점에 다니다가 출장을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비서 보고 존목이가 8달 된 거 있는데 어떻게 갈까요? 이러니까 그래도 가서 화장품 공장에 가서, 그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화장품 공장에 가서 화장품을, 특제품을 간부들에게, 외국 가는 분들에게, 대사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생산 조직을 하고 오라. 북한은 다 조직이에요. 말끝마다 조직입니다. 조직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조직하고 오라 그래서 전목이 어린애도 있는데 출장 명령서를 떼가지고 서평양역에 갔습니다. 서평양역은 다 여자 용무원으로 구성된 역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한 30분 앉아 있는데 차표를 떼고 두만강 신의주행 134열차를 타려고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령 카키색 견장에다가 빨간 테두리 한 거는 북한의 정치 보위부 요원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영자동무신가 묻더라고요. 저 본명이 김영자입니다. 그래서 맞다 그러니까 출장 명령서와 신분증을 좀 봅시다. 이러더니 다 회수해가지고 보더니 잠깐 요회할 것이 있으니 밖으로 나갑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요? 저는 그때 아무 생각도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군용식 69형 카키색 지프차,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군용 지프차라는 건 그런 천으로 만든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타라고 그래서 탔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몇 층으로 올라갔는지, 무엇 때문에 갔는지 모르고 산 세월이 정말 너무도 길고 깁니다. 그래서 그 312호 예심과라는 게 있습니다. 312호 예심과는 북한에서 김씨 가문왕과 관계된 범죄자만 취급하는 곳입니다. 아파트에 한 칸을 차지해서 두 칸이 있고 한 사람은 보위원이 지키고 한 방은 저를 가두는 방입니다. 그 방에 들어가라 그래서 층계를 아직도 저는 몇 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방에 올라가라 그래서 저녁 때 밤 9시니까 새까말 때거든요. 그래 그 방을 들어갔는데 조금 있더니 보위부 환자복을 갖다 줬습니다. 저에게 보위부 병원으로서 위장된 예심과입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으라 그래서 출장 간 일본 핸드백도 다 꺼져 벗어주고 나이론 치마고 다 벗어주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2달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미도 얼씬 안 하는데 저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운반 식사를 해주는데 돼지고기 국에다가 이팝에다가 김치를 갖다 주는데 식사 가자미 반찬이랑 아주 식사는 제대로 해다 주더라고요. 그래 운반 식사인데 저는 젖이 자꾸 뿌르니까 처음에 굶었어요. 굶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 굶다가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냐 하는 생각이 문득 머리에 들어서 3일 후부터는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주일 되니까 고비도 얼씬 안 하는데 그 일주일이 제가 일어나서 바깥에 내다보려고 창문을 내다보려고 이렇게 걸어가니까 내다보지 마시오. 이짝 칸에서 금방 말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런 다 감시 카메라가 있는 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주일 되니까 저를 데리고 온 이호춘입니다. 중령 이호춘이라는 사람이 저를
종이와 볼펜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뭘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써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서 몇 년도에 났으며 누구를 만났으며 무슨 말을 들었으며 간부들에 대한 거 알고 있는 거 다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300여 장을 썼습니다. 그때 기억이 아직도 저희 머리에 생생합니다. 정말 너무도 그 2달 동안 조사받은 것이 너무도 기가 막히고 2달 동안 조사받는데 그 빈 방에다 독방에 벽에 하나 침대 모포 한 장 거기다 갈아놨는데 저 정말요 막 쇼크 먹어서 쓰러지면요 무슨 또 병원 불러다가 보이부 병원에서 와서 뭘 먹이더라고요. 그러면 또 깨나고 이렇게 해서 3번이나 쓰러졌댔습니다. 34살에 처음 당하는 지옥 같은 그 시간 정말 2달 동안 제가 쓰고 또 썼습니다. 김광엽 부수상, 장평산, 연안파, 김두봉이, 이익성이, 이대성이, 이주연이 다 항일 시기에 동북에서 우리 집에서 밥 먹던 사람들입니다. 다 그런 중국 군대거든요. 중국 발로군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다 제가 우리 엄마랑 다 같은 집에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그때 해방 이후에 북한에 와가지고는 다 김일성이하고 조국 개선도 같이 했죠. 말하자면 다 많이 들어왔죠. 소련파, 연안파 들어올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56년도 8월 중파 투쟁 때 소련파 이상조 준장을 비롯해서 이춘백 정찰국장이랑 다 앞뒷집의 사람들은 다 러시아로 갔습니다. 살려서. 연안파는 다 죽였습니다. 김두봉, 이익성, 이대성, 이주연, 장평산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박헌영, 이승엽, 조일명을 비롯해 13명도 다 삼석고란에서 총살했습니다. 삼석고란의 전쟁 시기에 정전돼서 이제 보이성을 짓고 평양에 건물 건설할 때까지 삼석고란에 살았습니다. 거기는 보이성이 시종면이란데 그냥 삼석에 다 거기 보이성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정말 그 전쟁 시기에 북한의 간부 가족들은 다 동북 삼성에 주은례가 1인당 20만 원씩 줘서 후퇴시켰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만경대 혁명학원은 그들이 말하는 4월 25일 이통현 고유수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됐다고 그래서 만경대 혁명학원은 이통현 고유수로 갔고 거기에 이제 김정일이도 8살 때 그 학교에서 전쟁 시기 3년 공부했습니다. 8살이니까. 그렇게 하고 저는 14살 때 동북 삼성에 후퇴해서 영안현 11년제 중학교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선생들이 와서 저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승희 무용연구소는 중앙희국원으로 영화 촬영소는 장춘으로 만경대 혁명학원은 이통현 고유수로 그다음에 동북의 삼성의 간부 가족들 전쟁 시기의 간부 가족들은 다 조직적으로 후퇴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은래 총리 덕분에 중국 정부의 덕분에 3년 동안은 11열차 제일 마지막 열차로 나왔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병원에 근무했기 때문에 제11호 열차로 마지막 열차를 타고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파의 전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서를 1950년 8월 13일 포항 개선에서 국군 포사격에 심장 맞아서 25세 대령은 북한의 그 당시 우리 오빠 하나입니다. 김석천이라고 3사 참모장입니다. 서울 점령한 3444 백공호 유경수 사령관 부인 그 장성택이 죽었을 때 추석단에 항상 할머니 하나 이렇게 쪼그리고 앉는 거 있죠. 그 사람이 유경수 사령관의 부인입니다. 황순이 어머니라고 북한의 항일혁명역사연구원 총장입니다. 총괄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정말 김씨 왕조의 그 허구 정말 그야말로 거짓말로 빚어진 북한 조선노동당 왜 소련을 다 보내고 주체 사상을 확립하고 정말 그런 나라를 개설했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분의 그 들으면 다 알지 않아요? 너무 거짓말로 모든 역사와 북한 제도를 유지하자니까 그런 사람을 죽고 죽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을 만들고 있는 것도 김씨 왕조를 지키자고 만드는 거지 전쟁은 못합니다. 만약 전쟁을 하면 초토화 된다는 것도 북한도 모르진 않습니다. 만약 북한이 해방 이후에 인민에게 어떻게 호소했는가? 미제국주의
철천지 원수가 봉쇄에 못 산다. 승냥이는 양으로 변할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없는 지구는 이 세상에 없다. 인민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핵을 만듭시다. 허리띠를 한번 졸라매서도 핵을 만들자. 그래서 인민이 다 승인한 겁니다. 이렇게 돼서 핵을 지금 해방 이후로부터 러시아 전문가들을 불러서 지금까지 만들어서 이제는 풍계리 훈련 안 해도 돼요. 연습을 핵 실험 안 해도 됩니다.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북한의 핵을 포기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김씨 왕조를 지키자고 만든 거기 때문에 수령 북한은요 정치의 변동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가 아까 말하다시피 자주, 자립, 자위 이런 주체, 이런 차원의 문화에선 주체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이가 70년대에 유일 사상 체계를 김정일이가 서술했습니다. 그런 걸 황장엽 선생님이 조금 손질해 줬습니다. 거기다가 수령제일주의를 딱 올려놨거든요. 수령만이 주체 사상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북한 주민이 정치범 수용소 20세기 히틀러가 만든 아우슈비츠 수용소보다 더 가혹한 수용소가 왜 존재합니까? 21세기 지구촌 어디나 인류의 평화의 행복의 지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왜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어서 다 죽입니까? 저는요 정말 여독 수용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정말 9년 동안을요 머리 길러서 짐승처럼 그거 가위로 베서 끈으로 속여매고 속옷이 다 깨진 거 가시에 찔리고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출근하고 어두우면 사상투쟁회의를 합니다. 밤에는 다 모여서 민주선전실에 갖다 놓으면 점들어 바깥에서 졸던 죄수들이 끄떡끄떡 졸면 야 이 개새끼들아 나가서 운동장 열받고 돌고 들어라. 그러게 되면 다 나갑니다. 다 나가서 운동장 열받고 돌고 들어와도 계속 졸아요. 그러면 야 이 개새끼들아 반동놈의 새끼들 같은 거 정신 차려 나가서 눈으로 얼굴 씻고 들어라 이런다고요. 보이지도 않니. 그러면 또 다 나가서 그 눈으로 세수하고 들어와요. 그래도 계속 졸아요. 거기서 어머니 아버지 굶어져 고적대기 묻었죠. 영흥강에 소강 있어요. 소강 팽팽 도는 물. 거기 9살짜리 우리 마다들은 거기 지나가다가 열로 나오라 절로 나오라 아이들하고 장난하다 빠져 미끄러져서 그 영흥강에 빠져준 거 죄수들이 건져다 놓은 걸 그 가만히 떼기 씌워놓은 거기다 제가 지게로 지고가 묻었습니다. 이렇게 세 식구를 여동에서 묻고 김익현 차수가 런홍저기대 부장을 했습니다. 김익현 차수가 해방 후에 우리 앞뒷집에 살았습니다. 오빠하고 직책이 별로 하나 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여독 수용소 소장을 9년을 와서 79년도에 와서 81년까지 김익현 차수는요 붉은 바지를 몇 번을 벗었다 입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로 말하자면 미투로 그저 항일투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네들 내 고생할 때 너네들은 다 좋았는데 내 좀 여자 문제 여자 다친다고 자꾸 주둥아리질 하지 말라 이거지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아줌마는 이렇게 얼굴에 주근깨가 많고 이러고 앞뒷집에 살았으니까 제가 그 사람이 소장을 여독수용소 이력에 공백이 3년 있습니다. 런홍저기대 차수하기 전에 여독수용소 소장을 와서 했거든요. 3년. 그때 제가 영평리 평전리 여러분들 여독수용소 75년도 주민등록 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영평리 평전리 월남자 장로 목사 가족들만 씨를 말리우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10작업반 영평리 편전리 10개 작업반인데 그 사람들을요 저는 정부에다 지금도 계속 전 세계다 대고 제기합니다. 북한에다 돈 거저 주지 말고 그 정치범들을 사와라. 전 그거 주장합니다. 독일도 서독에서 동독에 월급도 줬을 뿐만 아니라 사왔잖아요. 정치범 250명을. 이것처럼 영평리 평전리를 사왔으면 좋겠다는 걸 늘 말합니다. 씨를 말리우는 곳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저는 구읍리 정말 건설 중대에서도 일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정말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생활을 9년 했습니다. 9년. 저 지금 옥수수 안 먹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또 장진 중흥광산 금광에 배치받았거든요. 여독수용소 18세대 저희까지 20세대가 나왔는데
그런 나온 사람 없습니다. 지금은 완전 폐쇄구역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철환, 안혁, 김태진, 그다음에 저하고 이렇게 여독수감자거든요. 정확한 여독수감자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여독수용소를 다 까발켰기 때문에 완전 폐쇄구역으로 작년에 만들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평리, 평전리, 장로 목사들, 월남자, 북한의 간부부에는 월남자, 주동인가 피동인가 억지로 끌려갔는가 이렇게 세 부류로 부르되어 있습니다. 주동인가 피동인가 억지로 끌려가는가. 주동은 다 죽이고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피동부터 살려둔 게 영평리, 평전리에 다 끌려갔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아셔야지 되지. 북한에 대해서 덮어놓고 동조하고 북한에 노조 여기 전교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강화하고 6.25도 빼고 전쟁도 빼고 세습도 빼고 정치범 수용소도 빼고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저희 탈북자는 시작도 탈북자에게 발언권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저는요 정말 투신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가슴이 저리고 아픕니다. 가장 뼈아픈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남한 출신이기 때문에 당했고 송혜림도 장영성 씨의 작은 댁네의 딸이기 때문에 김정일이하고 부인으로 영원히 살지 못한 겁니다. 귀국동포보다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남한은 적국이거든요. 일본 귀국동포 고영이는 귀국동포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용가고 그래서 살게 된 거고 송혜림은 나하고 동갑이고 여고 시절부터 대졸까지 동기동창입니다. 저는 무용학부 졸업하고 송혜림은 영화연극부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기영 월북한 작가동맹위원장 맏아들 이평희하고 살았는데 너무 공연도 다니고 촬영 다니니까 이기영 작가동맹위원장이 이혼을 시키려고 맘먹은 찰나에 김정일이가 데려갔거든요. 그런데 김정일이가 데려갔는데 지금 그 이기영은 김일성, 김정일에게 아주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생이 김정일이하고 정치경제학부 같은 동기이기 때문에 그 집에 놀러 갔다가 영화 65년도에 영화론을 썼거든요. 김정일이가. 그렇기 때문에 영화 광신자였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송혜림을 택한 거죠. 그러나 얼마 살지 않고 정남이만 출생했고 정남이도 역시 여만저 대로당한 보면 김정일이가 김씨 가문 안에 김정은이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대를 잊지 못하게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여독수용소 9년에 식구 다 잃고 나와가지고 또 우리 막내 아들이 여독수용소에서 나와가지고 90년대 탈북을 시도했다가 23살에 총살당했습니다. 딸은 21살에 여독수용소에서 나올 땐 열 손가락으로 어린애고 금방 난 것도 다 서약서에다 발설 안 하겠다는 손도장을 찍고 나옵니다. 서약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발설한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한데 우리 딸은 21살에 농민한테 한경남도 농민한테라도 시집가라고 중원광산에 배치했을 때 거기다 두고 나왔는데 지금 그 한경남도 산골에 살고 있겠죠. 39년 동안 생사 여부 모릅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식구 다 죽고 이렇게 와가지고 대한민국이 너무 감사해서 저는 불평 하나도 없이 삽니다. 정말 대한민국 품에 안겨서 세계를 25번을 갔다 왔습니다. 12개 나라를 순방했고 정말 미국도 13번 갔고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저는 밖에서 보좌관들과 그 최고위급 간부 둘이 양쪽에 앉았을 때는 김씨 왕조가 여절되기 전에는 북한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반드시 평화의 화신이고 평화의 리더인 미국이 북한을 반드시 바꾸든지 체제를 바꾸든지 어떻게 제대로 해달라고 부탁했고요. 들어가서는 저는 내 자리가 여기 트럼프 대통령 맞은캔데 탈북자들이 처음 가니까 그런 걸 몰라가지고 저는 요 끝으로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묻는 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970년도부터 김정일이 사생활을 아는 것이 죄가 돼서 7식구가 여독수용소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아들 다 거적대기로 두루마리 해붓고 아들 하나 나온 거 총살당하고 아들 하나 여기 온 거 북한에 2번 북송돼서 중증장애인으로 노동력 상실자로서 키가 메다 70인데 39kg 나간 아들이 하나 같이 왔습니다.
저 작년에 혈관마다 새 혈관을 다 박았어요. 그래도 아직도 안 박은 데서 출혈을 해서 입원하고 그래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에 왔으니 살지, 북한 같은 벌써 중국에서라도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저는 인생의 고충을 정말 그야말로 생명을 다 잃고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태극기 아래 국민으로서 벽돌 한 장 안 들었어도 탈북자들 보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탈북자 여러분, 초청장에 오지 않았다. 대한민국 건국에 이바지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초기 정착은 다 해주는데 열심히 살자. 자유민주주의란 어머니 없이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 열심히 일해라.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했거늘 여러분들 한국을 배워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걸 저는 탈북자 한두 명 만나도 얘기하고 탈북자 정착자라는 건 전 도와줍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 와서 소외계층이 되는 것만은 사실 아니냐. 대한민국이 얼마나 터세가 센지 왜 모르는가. 다 73년 동안 북한이 독재 속에서 숨겨보시고 살 그동안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택했고 한미우호동맹의 생명선을 이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73년 동안 자기를 구축하고 가정을 구축하고 민족을 구축하고 나라를 인류를 구축한 11번째 경제대국 무역과 수출에서 팔구에 속하는 나라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과 박정희 대통령의 한강의 기적을 다 읽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이렇게 부지런히 산 여러분들이 정말 북한보다 73년도까지는 국민소득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잘 살아보세 구호하에 정말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이렇게 훌륭하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멋집니까? 전 세계를 돌아보면 대한민국이 치안이 제일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고 12곡물 먹고 다이어트 하는 나라, 택배를 부탁하거나 음식을 부탁하면 총알처럼 날아오는 나라, 24거리 40 먹거리가 있는 나라, 정말 좋은 나라거든요. 여러분들은 좋아서 너무 습관이 돼서 잘 모르지만 저는 탈북자로서 세계를 돌아보면 정말 태극기 아래 국민이라는 게 어깨가 쭉 펴지고 사스코리아 정말 위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걸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이렇게 좋은 나라를 태극기를 지키자는 우리 여기 모이신 정말 훌륭한 분들은 반드시 태극기를 지켜줍시다 하는 게 저는 바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 간 사회정치 간 도덕관이 없다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건 여러분들이 더더욱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나라 태극기를 북한하고 분리돼서 지킨 나라, 정말 북한의 김씨 왕조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난 종북 세력 왜 가라면 가지도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어지럽게 노는지 정말 밑과스러워 죽겠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에 갈 것이지. 노조를 강화하고 전교조, 촛불혁명, 혁명이라는 거는 북한 쓰레기들이 쓰는 수로입니다. 왜 촛불혁명이 대통령이 만들었다 그러고 이런 말을 계속하는지 안쓰럽습니다. 뭐 저는요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내일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에 땅속 어둠 속 깊이까지 찾아서라도 갈기갈기 찢어서 칼탕을 쳐주리라는 사람의 여자로서는 저 한 명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태극기 아래 국민으로서 15년 자유가 좋아서 인간의 최고의 가치관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으면 좋아서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내일 죽어도 좋습니다. 80살이 넘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 오래 살고 수명년, 저는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건강검진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삽니다. 이렇게 정말 좋은 나라, 정말 태극기를 지키는 일이라면 한 목숨 바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정말 식구 다 죽고 남한 출신으로서 북한의 최고의 악형의 희생자, 내가 왜 북한을 지지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요, 종편 있잖아요. 종편, TV조선 종편, 동아일보 채널 이런 거 북한에 대해서 그저 굶어 죽는다면서 북한을요 대응 조치를 지략과 전술을 대한민국이 얼마나 IT 산업이 발전해서 정말 멋진 나라입니까? 그런데 왜
북한을 강하다고 하고 지략과 전술을 모색해야지 승리자가 되고 또 통일을 떠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안보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통일 전문가들이 수없이 많아요. 저는 한국 아카데미를 한 대여섯 개 졸업했습니다. 통일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자고. 그러면 그들의 강의를 다 집약적으로 모아가지고 통일 방안을 청와대에다 안보적으로 제기해서 정말 북한이 강할수록 우리는 그보다 더 강해져 가지고 북한을 요절낼 궁리를 하고 북한이 머리 숙이고 북한 주민이 정말 지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북한도 지금 장마당에서 다 살고 있거든요. 작년에 김정은이가 안전원들 경찰들에게 장마당을 단속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을 뭐 욕하고 이러진 않는답니다. 통신에 의하면 그런 차원에서 정말 북한이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시장에서 다 살면 김씨 왕조를 안 받들 수도 있잖아요. 자기를 구축하고 자유시장 경제에서 살아남았을 때 대한민국 정말 북한하고 왔다 갔다 경제 교류하고 북한에 지하자원은 있지 않습니까? 전기 부족으로 못 캐니까 우리가 가서 기술자들이 캐서 3분의 1은 북한에 주고 3분의 1은 우리가 가져오고 2는 그렇게 하고 또 문화교류나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교류 문화교류 해서 북한을 우리 편으로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서 잘 살았을 때 북한 주민이 반기를 드는 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날이 우리가 통일이 가능한 거죠. 북한 주민이 반기 들지 않고 유이와 같은 피는 보지 말아야 됩니다. 전 세계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희생자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정말 미국 샌디아고 가니까 그 앤 고탑에 거기 가면 십자가가 있고 거기 6.25 희생자들의 사진이 다 진열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에 정말 미국을 비롯해서 연합군들이 와서 한국을 건졌지 않습니까? 50년 11월 달이 부산까지 북한군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11월 달 후퇴 시기가 돼가지고 다시 신의주 짝으로 몰려간 북한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반드시 군대도요 강하게 복무해가지고 좀 2년 3년 복무해야지 1년 8개월까지 복무해가지고 무슨 북한을 이기겠어요? 북한은 17살에 나가서 30살에 제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집 장가를 이제 동네 그 부대가 주둔하는데 북한도 성관계는 결혼을 10번 해도 괜찮습니다. 이혼을 10번 해도 괜찮고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군대 나가서 정말 동네 주변 여자들하고 다 사랑해가지고 아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대돼서 집에 오면 탄광 광산에 집단 배치 받는 게 북한 군대 제대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에 오면 부모들은 또 장가 보내려고 색시를 선정하면 또 아이를 얻고 지방에서 찾아오는 그런 현황도 있어요. 그런 것이 뭐 북한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라고는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북한에도 간부들도 이제 부하고 성천강 구역당 책임비서도 너무 여자들 문제로 복잡해가지고 지방으로 추방됐거든요. 이런 것이 북한도 역시 사람 사는 데이기 때문에 있다는 거는 아시고 그다음에 김씨 왕조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씨 왕조 김일성 정말 태어나면 애기궁전 자라나면 소년궁전 21세기 두 태양을 모시었기에 그토록 행복한 인민은 없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을 왕으로 키워주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노래 가사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김일성 신념화 신조화 신격화로 오직 수령을 위하여 살고 수령을 위하여 숨쉬어야 되는 나라 가서 여러분들 자유 속에 이때까지 살았는데 24시간도 못 살 것 같아요. 이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태극기 아래 통일을 저는 바랍니다. 태극기 아래 통일이 돼야만이 북한 주민에게 사람답게 살아볼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자유 속에 갈 때 가고 올 때 오고 정말 김씨 왕조만 받들어야만이 충성맹세가 다져져야만이 살아 숨쉬는 나라가 불쌍해서 그렇거든요. 김기남이 최태복이 그 김양건 양영섭이랑 김정은 옆에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장성택이 하나만 좀 이렇게 하고 서 있다가 척결당한 거예요. 말하자면 장성택이는 경리하고 동거 안 한 지가 30년도 넘습니다. 같이 살지 않다시피 하고 서로 따로
잠자리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아셔야 되지. 장성택이도 정치 권력을 생각하고 경외하고 있으면 앞으로 김씨 왕조의 후예가 될 수를 지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청진 한경북도 청진 산골 출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대를 이을 수는 없습니다. 만경대 고향집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시고, 그 다음에 북한의 김씨 왕조를 다지기 위해서는 정말 학습도 생활도 항일 유격대식으로 가는 곳마다 써붙인 것이 북한이거든요. 생활도 학습도 항일 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강행군 해야 되고, 삼지연 배움의 천리길 배움의 천리길 학생들이 삼지연까지 도보로 걸어갔다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삼지연이라고 붙인 현송월이가 온다 그래서 누구 보고 그 삼지연이란 이름은 좀 다른 걸로 고쳐가지고 오면 안 되나, 방송에 나가 말하라 그러니까 잘리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잘리우면 안 되지, 그대로 놔둬도 되겠다고 이랬거든요. 이런 걸 봐서 정말 북한에는 죽어도 살아도 김씨 왕조에 의해서 살 때만이 그래도 백미와 고기와 중앙당 공급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말하는 이 말은 꼭 들으셔야 돼요. 광어 있잖아요. 광어 북한과 여기는 5천만 수요 충족이기 때문에 해물이 다 똑같은 맛이지만 가재미 뭐 장마당에 나가면 사시철 먹을 수 있잖아요. 북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씨 왕조 1호 가게 8구호 제품, 8구호 배는 바다에 늘 기름이 암만 없어도 떼야 됩니다. 8구호 제품은 주석궁에 가는 음식입니다. 관저와 거기에는 광어 한 마리가 길이가 이만하고 너비가 이만합니다. 그거 껍질 벗겨서 사시미 치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몰라요. 정말 맛이 좋거든요. 그렇게 하고 문어 한 마리가 다리 하나가 이만하고 문어 대가리가 이만해요. 이만한 거를 매일 직송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미, 이쁜 고기 있어요. 바다고기, 도미. 가재미, 참가재미 이만큼 큰 거 옆에 노랗게 된 거, 흰데가. 그거 매일 가야 되고. 대하, 저는 왕새우 여기 와서 그렇게 큰 왕새우 못 봤어요. 늘 사다 먹는데. 그 대하가 길이가 대가리하고 꼬랑지 땡기 길이가 이만합니다. 그거를 2kg씩 빨간 물을 들여서 2kg씩 딱딱 얽어 가지고 그 빨간 물 들여서 평양에 직송돼야 됩니다. 8고 선장 부선장은 바다 귀신이어야 됩니다. 부선장. 한정호가 제가 있을 땐 했는데요. 이제 늙어서 돌아가셨을 겁니다. 9서부터 배를 탔기 때문에 바다 서식지, 고기 서식지, 가재민 어디 명태는 어디 다 합니다. 이런 사람이 8고배 부선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명태 여기 부추리 떼고 대가리 여기 이런 것 있는데 떼고 꼬랑지 부추리 떼고 중간 토막만 매일 평양에 직송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8고 제품은 금수산 기념궁전에서 다시 검증, 부산물이 나쁜 게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검증해서 관저 2,000평에 김일성이 관저가 2,000평입니다. 거기 이제 김일성, 김정일, 경희 이렇게 다 따로따로 살아도 왔다 갔다도 안 하고 빨래 씻는 사람, 마당 쓰는 사람, 양복제, 대림공 다 따로 있습니다. 밥하는 사람. 이렇게 정말 호의호식하는 김씨 왕조가 왜 내놓자 그러겠습니까? 그 제도를.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따르게끔 73년 쇠뇌시켰습니다. 북한은. 정말 자다가도 김일성 불러야 되고 김일성이 지나가면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막 화은성을 올려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북한의 위정자들의 그 체제인데 그거를 73년 쇠뇌된 국민을 여러분들이 김씨 왕조를 여기서 아무리 퍼다줘도 절대 돌아서지 않습니다. 핵 중단 절대로 안 합니다. 핵은 이제는 실험도 안 해도 다 보유해도 되고 핵을 개발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을 좀 터득하고 정부적으로 정말 이 보수 단체들이 재개해서 정말 대통령이 5년 너도 하고 나도 하는 이 땅에서 대통령도 탄핵하는 이 나라에서 바로 가게끔 좀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지혜와 작전을 모색해서 제안을 줍시다라는 게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 바람입니다. 너무나 정말 국가 간 사회정치 간 인생 간이요 돈 문제만 막 걸어 길을 쓰고 해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 보면 속상합니다. 좀 북한을 의식하고 살아줬으면 하는 게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혹독한 체제하에 식구 다 죽고 왔기 때문에
자유가 너무 좋아서 인간의 최고의 가치관 자유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다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국가관, 사회정치관, 인생관, 도덕관을 제대로 가지고 북한에 대한 옳은 식견과 고려를 가지고 대한민국 태극기를 정말 세계적으로 끝까지 지켜줍시다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이 나네요. 지옥 같은 북한을 정언해 주신 김영순 여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